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오늘 모처럼 만에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왔죠? 네, 일단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뜨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뜨거운 하루가 되셔야 되는데, 자, 모처럼 만에 반등입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 만약에 오늘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그래도 오늘이 특별한 날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빼빼로 데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빼빼로를 주고 싶은 남자 황민영 멘토와 아쉽지만 저는 오늘 중국의 솔로데이 또 함께하고 있는 이강문 멘토입니다. 자, 혼자만 이렇게 내빼시는 겁니까? 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 진행에 앞서서 먼저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0.21% 상승한 2000.71포인트네요. 자, 드디어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2000선 깨고 나서 다시 한번 2000선을 탈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현재 선물 쪽에서의 매수 전환이 들어오면서 바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삼성전자 역시도 애플의 주가 하락, 급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탈환하면서 코스피 1983포인트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 수급 동향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개인 쪽에서 지금 현재 1398억 원 정도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이 217억 원 매도, 외국인들이 1952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결국은 현재 현물 쪽에서의 수급을 본다면 수급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건 결국은 선물 쪽에서의 매수 전환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바로 전날의 애플의 급락, 결국은 스마트폰 판매 둔화가 원인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에 따라서 반사이익이
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오늘 같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네, 오늘은 여전히 꿋꿋하게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1.59% 상승한 134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요 0.31% 하락 중이고요. 한국전력 0.2% 상승한 5만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1.327% 정도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2%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이번에 화면은요, 파란불이 좀 많네요. 현대모비스가 0.2% 정도 하락이고요. 기아차가 2.24% 하락한 5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32% 정도 하락세, 아모레퍼시픽은 0.8% 네, 소폭 상승, 그리고 삼성생명은요 2.24% 하락한 10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빨간불이 좀 더 많네요. 네이버입니다. 현재 1.62% 약 만원 정도 오른 62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신한지주는요 1% 정도 하락 중, 그리고 LG화학, 어제 바로 LG그룹주들이 좋았었는데요. LG화학은 오늘 0.5% 정도 플러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요 0.4% 역시 하락 중이고요. SK텔레콤은 1.76% 상승하면서 23만 1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 그리고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666포인트대 지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좀 더 강하게 지수를 좀 올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낙폭과대했던 모습들보다는 오늘은 좀 많이 만회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코스닥에 지금 수급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어제와 그제 시장의 조정 하락에 대한 주범이었던 기관은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들은 이 종목들의 순환매 안에서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종목들 간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많은 종목군들이 지수 상승과 함께 상승 흐름들을 동조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셀트리온 그리고 메디톡스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카카오와 기술주 안에서 조금은 혼보합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소와 CJ ENM이 약보합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합니다. 네, 바이로메드, 그리고 코비팜, 코롱생명과학이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와 로에는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 이 컴투스의 최근에 이 컴투스의 상승세가 오늘도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휴온스 이와 같이 기술주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 움직임이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이 수급들이 이 시장의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주춤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반도체도 약보합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시장에서 새롭게 고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로 추려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로 강보합권 이상에서 시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를 이끌고 있지만 다른 여타 종목군들도 시장에 이 상승세를 도모해주고 있는데요. 이유를 묻는다라면은 이 중국에서 가까이에 이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중소형들이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시장 코스닥 종목군들을 좀 이끌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내일 날짜까지 시장에 대한 주요 지표를 좀 확인한다면은 좀 더 가파른,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쪽에서 광군제, 오늘은 11월 11일인데요. 자, 한국은 바로, 빼빼로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광군제라고 해서 바로 이제 싱글들을 위한 날이에요. 바로 싱글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싱글인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을 바로 광군제, 즉 싱글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를 바로 이 시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의 그 매출보다 거의 2배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 올해 같은 경우가 더 큰 매출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오늘 유아용품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바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인데요. 물론 이제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은 좀 강하진 않지만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에 대한 어떤 시세가 장 초반부터 분출이 됐습니다. 자, 유아용품 관련주도 본다면 이제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그리고 보령메디앙스, 모나리자, 뭐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엮일 수 있고요. 그다음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국화장품, 코스맥스, 코리아나, AVCC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관련주로서 현재 묶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소비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소비가 좀 침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번에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중국 관련 기업들 같이 엮여서 볼 수 있는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이슈로 묶어서, 네,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방송 참여에 대한, 지금 메시지를 보낼 그 전화번호 공지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5-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종목들, 상담을 요청하실 그 종목들은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문자와 전화를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투자고지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식상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제가 상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던 종목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한국정보인증, 12,900원대 10%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정보인증은 최근에 와서 새로운 기술주에 대한 관련주로, 삼성페이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일단 삼성페이 관련돼서 한 차례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가 조정을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페이에 대한 부분들이 상용화가 이제는 보편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꾸준한 시장에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이 연말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지켜본다라면요. 충분히 삼성페이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보편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연말에 이 인터넷 은행까지 시장에 대한 이슈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핀테크와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크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은 바닥을 찾았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한국정보인증은 조금은 장기적인 포지션까지 생각해서 긴 시각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12,000원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3,000원대와 12,000원대에 대한 부분들을 박스권을 지낸다면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국정보인증 보유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또 제가 또 맡아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급등락이 컸던 종목이네요. 신우. 매수가가 6,700원대에 비중이 20%인데요. 최근에 급등락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비중이 상당히 적지 않게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은 6,700원대이기 때문에 최근 접근했다기보다는 앞서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전에 고점 단에서 차익 실현을 좀 못한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질 뿐입니다. 우선 신우 같은 경우에는 환기 종목군에 속해 있고요. 최근에 이와 같이 상승 흐름이 나타냈던 요인, 바로 이 화장품 관련 사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장 상승이 나타냈는데 지금 그 부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7,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 자리가 나타난다면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차익 실현을 찾아보시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가 근접 안에서 매수가를 위협한다라면은 과감하게 종목 교체 의견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호와 같은 종목은요, 지금 현재 투기적인 현상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과거와 같은 자리보다는요, 단기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로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에
주가의 상승이 녹아든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신호까지 좀 빠르게 문자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NH투자증권이네요. 자, 현재 매수가가 1,045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자, 일단 비중 자체는 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 가격대가 9,690원이니까 일단 손실 중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겠지만 증권주를 투자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같이 손실 구간에 접어든 그런 모습인데, 증권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시장이 올라서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겹치면서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올라갈 만한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증권주가 올라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수입 비중이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가 차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수가 올라가야 사람들은 이것저것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거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같이 주가가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려서 거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NH투자증권 역시 개별적인 이슈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증권주 전반적인 포괄적인 범위에서 본다면 개별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분명히 발생이 돼요. 따라서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일단 어느 정도의 하락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멈추는 자리가 나왔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그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매도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시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이미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시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일단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가가 1,450원 정도가 일단 되는데요. 일단 매수가까지 오기는 사실상 지금 현재 가격대 비교해 본다면 9,700원 정도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수가 정도 자리 이상, 일단 11,0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면서 보유 관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코라홀딩스입니다. 일단 코라홀딩스는 라오스의 삼성전자라고 이야기가 되는 중요한 기업인데요.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왔죠. 매수가 14,500원, 비중이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14,000원대에서 지금 가격대를 본다라면은 손실폭이 상당히 크신데요. 우선 코라홀딩스는 사업적인 규모를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사업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우선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롭게 인수하는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 안에서 시너지를 내비치기 위해서는 기간적인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4,000원대에서 들고 가시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더딘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선 1차적으로 했을 때 14,000원 복귀되는 자리에서는 일단 종목을 다시 조금 내려놓고 차후에 다시 한번 좀 기간적인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라홀딩스가 만약에 가격을 회복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요, 기간적인 소화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우선 이제 코라홀딩스는 분명히 14,000원대까지는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라홀딩스가 최근에 와서 이 바닥점을 찾아가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최근에 시장에서 밀리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000원대 주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잡았을 때는 충분히 14,000원까지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매수가에서는 손실 보지 않고 접근하시고 차후에 매수가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0% 비중에 담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있다라면은 이 30% 비중 대신에요. 이 다른 종목군들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이 더 선제적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코라홀딩스에서 손실 보지 마시고요. 좀 시간을 기다리신다면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워닉 IPS네요. 매수가가 9,350원이시고요. 자, 비중은 10%입니다. 자, 일단 워닉 IPS, 대표적인 삼성 반도체 투자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 항상 부상이 됐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불투명이
불투명, 인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투명해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급락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3% 정도의 다시 되돌림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원익 IPS,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연말 쪽에 좀 가봐야 삼성 쪽에 대한 어떤 이슈 자체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불투명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이미 주가에 한번 반영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되돌림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따라붙을 필요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이슈가 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익 IPS의 경우에는 이번에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소멸이 되는 그런 구간이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 안정화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업체, 이번에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결국 반도체 쪽 IT 그 제품은 거의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업체들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 소멸 시에는 분명히 원익 IPS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팔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9,350원 정도 자리인데요. 이번 반등,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물리신 경우라면은 일단 목표 주가를 10,000원 정도 1차적으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단기 대응 시에는 10,000원 정도, 그리고 단기가 아니라 좀 끌고 가실 생각으로 만약에 이 기업을 투자하신 거라고 이제 만약에 투자하신 거라면 10,000원 정도보다는 좀 길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4분기가 또 우리가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니까 2차적인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관점을 가져가세요. 네, 다음은 이제 전화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호가니까요, 빠르게 종목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KG 이니시스요. KG 이니시스. 예. 동종목은 얼마에 갖고 계신가요? 지금 28,500원이고요. 20%입니다. KG 이니시스 사실 시장에서 많이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네. 주가 흐름이 조금은 서운해요. 그렇죠? 네. 너무 서운하죠? 네. 일단 KG 이니시스랑 KG 모빌리언스가요. 최근에 네. 핀테크에 대한 수혜라든지 다른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10월 달에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심사가 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이 연말에 좀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되로 그 기간 전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요. 우선 제 의견을 드린다라면은 분명히 KG 이니시스가 선출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은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 이슈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아, 네. 네. 얼마나 기다리죠. 예. 네. 12월 달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돼요. 네. 네. 만약에 이게 주가가 이미 내용들을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네네. 안에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12월 달에 이슈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추미를 한다든지 네. 상한가를 낮추는 거. 비중이 20%의 비중이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주가에 흔히 말해서 물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자금은, 여유 네. 자금은 있는데 네.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머지 여유 자금이 많다라 하시면요. 예. 지금 이제 연말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게 더 용이할 것 같고요. 아, KG 그렇죠. 이니시스는요, 좀 더 기다렸다가 네네. 주가가 좀 바닥을 확인하거나 이슈의 네. 부분 안에서 이 HTS에서도 아마 이슈화가 같이 될 거예요. 예. 그 당일날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수일 전에부터 해서 인터넷 은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때 이 주가 흐름과 함께 좀 더 비중을 늘릴 수 있을까? 예,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당시 이제 또 고민되는 자리 있으면요, 저희한테 네.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신 소재네요. 자, 현재 매수가가 34,000원이신데, 현재 33,300원입니다. 자, 지금 나노신 소재,
태양광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이런 이제 나노, 그 안에 이제 들어간 나노 소재를 이제 막 생산하는 업체인데, 중요한 건 나노 신소재, 오늘 현재 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였어요. 자, 신주 0.5주 무상증자를 시행한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무상증자 발행일은 이제 12월 17일로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일단 무상증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호재입니다. 네, 당연히 무상으로 이제 그 주식을 준다는 거죠. 새로운 주식을.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기업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그만큼 베푼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보통 무상증자를 하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반대로 이제 유상증자라는 경우는 당연히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유상으로 돈을 더 내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돈을 더 지급받고 주식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나노신소재는 오늘 이번에 무상증자 이 이슈는 분명히 호재고요. 호재로 인해서 분명히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실적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목표 주가는 43,500원까지 충분히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현재 0.15% 하락한 1993.61포인트의 예상 체결지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2000포인트 한번 넘어섰었는데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가 1993포인트. 과연 종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될 수 있을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개인들이 1497억 원 매수입니다. 기관들 쪽에서 지금 보니까 매수 매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장중에는 매도로 지금 잡혀 있었는데, 자, 지금 현재 매도가 줄어든 모습이죠. 반면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2296억 원 정도의 매도 진행되면서 역시 선물 쪽에서의 수급으로 지수가 끌어올라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아까 확인했을 때는 1.7% 정도 상승이었는데요. 조금 빠져 있습니다. 0.83% 플러스에서 예상 체결지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 삼성물산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 켜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1.34% 역시 플러스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기아차,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생명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 켜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666포인트대 일단 장중의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의 이 수급은 또 어떻게 변해되는지 수급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장후반까지 수급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기관은 매도폭을 줄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다시금 조금은 매수를 좀 더 더해주면서요. 장후반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주요 수급에 대한 등락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종목의 순환만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간의 균형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카오와 동서, CJ EN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 조정권에서 지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이로메드, 코디팜, 그리고 컴투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두드러진다는 점 역시나 자후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최근에 이 컴투스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컴투스 물론이고 게임빌까지 이 기술주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들 오늘도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역시나 지수 상승과 함께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다 더 코스피보다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코스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 중국에 대한 소비 문제가 시장에서 점점 이야기 된다면은 중소형 관련된 종목군들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특징주입니다. 먼저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이 현재 3.78% 정도 플러스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SM이 최근에 바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거래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SM은 역시 4분기에도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단기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닭고기 관련주예요. 바로 이제 할인과 동우 마니커인데요. 자, 오늘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할인이 20% 상승, 그리고 동우는 7%대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국산 닭고기 수출 허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산 삼계탕이 중국 쪽으로 수출 판로를 넓힐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보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붙기보다는 역시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페이 관련주들 보도록 하죠. 자, 바로 한국정보인증, K사인, 라운시큐어, 그리고 아모텍입니다. 자, 삼성페이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결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종목들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역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플러스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좀 아쉽게도 지금 동시효과 다시 또 움직였네요. 네, 종료 시점 보니까 좀 아쉽게도 2000포인트는 안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1996.7포인트에서 지금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종가까지 끌어올리면서 자, 1.6% 상승한 667.21포인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강무 멘토님, 간단하게 내일장 전략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건네드리고 싶은데요. 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연출돼야지만 지수 반전을 더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중국에 대한 소비 이야기가 던해지면서 중소형주들이 강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조정 하락되면서 심리적인 자극선을 좀 675포인트를 자극시키면서 투매가 진행되었었는데 이 길부터는 다시 한번 675포인트를 회복을 한다면은 투자 심리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이제 중소형주들의 관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전략들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옵션 만기일이죠. 따라서 옵션 만기일, 보통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되돌림 과정이 나오긴 했지만 위험자산 쪽에서 내일장 아침부터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장 투자 전략 간단하게 짚어드린다면 일단 장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좀 관망세로 가시다가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이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 후반부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장 종료 시점까지 우리 지수 상황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상담 참여 방법 전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에 2611번에서 2612번까지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에 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진행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마감했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K사인예. K사인. 네. 예. K사인 오늘 반등하는 모습 나타냈었는데, 예. 어머님은 얼마에 갖고 계셨던 종목이에요? 3,215원에 20%입니다. 네. 그럼 K사인은 꾸준하게 계속 지켜왔던 종목이신가요? 예. 네. 일단 최근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마무리 짓고 돌아세울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였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이 과도하게 좀 낙폭과대하면서 동전부터 좀 조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우선은 이 매수가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매수가 회복이 먼저 보기보다는,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3,200원대 매수가이긴 하지만요. 예. 오늘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매도를 어느 정도 해서 올라오면 하면 됩니까? 네.
우선은 이제 매수가 회복하는 자리가요. 이 박스권이 네. 시작되는 자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금 자리가 낙폭각에서 매력적인 저점 매수의 기회였지 내려놓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투자자분들도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면은 어머님이 사셨던 가격대를 박스권 하단처럼 새롭게 예. 매수 진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님 매수하신 가격대는 그렇게 아쉬운 가격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박스권 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상단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가격대가 3,700원 3,000원대 후반대예요. 3,700원, 3,800원대인데 예. 우선 자연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박스권 형태로만 진행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박스권 안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전략을 펼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매도 전략 안에서도 장기적인 포지션을 좀 긴 시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4,000원대 돌파도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일정 그럼 기간 장기가 네. 그러면 한 12월 말 이런 겁니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네, 왜냐하면은 이 K사인과 같이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요, 이제는 하나의 이 관련주로서 하나의 업종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봤을 때 이 4분기의 실적까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적어도 1분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만약에 이 등락이요, 이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부진하다면요, 박스권 형태가 진행될 수 있어요. 네, 일단 1차적으로 3,800원대에서는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연출된다라면은 4,000원 이상까지 끌고 가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정보이 궁금하세요? SK 네트워크요. SK 네트워크요. 네, 9,500원에 20%요. 자, 매수하신 가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9,500원에 20%요. 9,500원에 20%요. 네. 자, SK 네트워크 언제 매수하셨습니까? 지난번에 2월인가 7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월 달쯤에 매수하셨어요, 혹시? 네, 네, 맞아요. 아이고, 지금,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어요? 지금 거의 꼭지네요, 그죠? 네. 네. SK 네트워크 왜 매수하신 거예요? 이 가격대가? 지난번에 면세점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SK 네트워크가 이제 시내 면세점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으면서 면세점 네. 관련주로서 이제 한번 부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네. 지금 사실상 지금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빠지기 시작을 하죠. 네. 자, 일단 면세점 관련에 대한 이슈는 이제 그때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SK 네트워크가 그 이후 급락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좀 잡아가는 단계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SK 네트워크가 면세점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계속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 최대 규모 여행사하고 MOU 계약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사실 MOU 계약은 어떤 완벽한 그 약속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다는 건 일단 뭐 지금은 기대감으로 일단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앞으로 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쉽게 취소가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매수가가 워낙 높아요. 네. 지금 9,600원 정도짜리면 지금 이게 제가 이 단계에 올라올 수 있다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가격대라면.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면세점 사업 쪽에 대한 어떤 진출 의지가 좀 확고하고, 그리고 패션 사업 쪽에 대한 어떤 앞으로 진출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면세점 네. 사업 쪽만 확실하게 이제 확보가 되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튈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건 역시 기대감이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유 관점이 네. 맞고요. 자, 네.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1차적인 목표부터 먼저 목표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보유하시고 1차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8,000원이요? 네, 8,000원 기억하시고 만약에 8,000원을 올라서다가 만약에 강하게 이 자리를 강하게 넘어서야 돼요. 네. 만약에 올라가다가 이 자리에 걸린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네. 차라리 물량을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절반이라도. 네. 그리고 차라리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담으시는 게 나아요. 예. 아시겠죠? 그때 트레이딩을 좀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떨어졌을 때 다시 담을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냐면요. 7,600원 이하로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면, 7,6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네, 그때, 네.
줄였던 물량을 다시 담으셔도 돼요. 그러면 네. 다시 자연적으로 평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평단가가 네, 낮아지는 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고요. 자, 네. 그리고 8,000원 만약에 뛰어넘게 되면요. 9,000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9,600원까지는 일단 보지 마시고 9,000원 정도까지만 네. 그 부근에서 그냥 차라리 파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연말 정도 되나요? 아니면 혹시 이번 주에 일단 8,000원 정도 자리를 본다면요. 네. 12월 안에 한번 아, 시세가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때 감사합니다. 이제 결정의 과정이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은 문자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주철관 매수가 23,500원에 갖고 계십니다. 한국주철관이라 한다면은 최근에 이 화장품 산업 관련해서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현재 가격대가 11,700원입니다.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 한국주철관을 본다라면요. 과거에 사실은 이 한국주철관, 이름과 상관없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물론 싱크홀 때문에 이 종목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요. 예, 지금은 이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요. 이미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된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물론 재접근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가 이야기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조정이 되고 있는 관점이었었는데, 이 구간 안에서는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이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르스 이야기들이 점차 이야기되었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다 조정 하락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한국주철관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당시에 함께 동반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모두 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한국주철관이 다시 한번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화장품에 대한 주목이 된다면요, 가급적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는 이 단순 화장품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요. 그 안에서 종목적인 차별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선 실적적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줘야 되는데 화장품 종목군들의 주 매출이 이 면세점 관련해서 실적 개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주철관이 가지고 있는 이 화장품 사업의 브랜드가 면세점에서도 진출하거나 혹은 해외 시장에 진출이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한 일단 반등도 제한적인 상승에 머물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쉽지만요. 매수가 대비해서 큰 폭의 손실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손실을 그나마 줄이는 구간 안에서 매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11,700원대에서 15,000원까지만 올라도 큰 상승이니까요. 15,000원권 올라온다라면은 매도 관점으로 종목 교체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캠시스네요. 매수가가 2,200원, 비중이 15%입니다. 캠시스, 이 기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반도체 장비 쪽으로 시작한 업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또 생산하고 있는데, 이 휴대폰 쪽 외에도 또 블랙박스 차량용, 카메라 쪽에도 역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같이 엮였던 어떤 사업 분야를 보게 된다면 바로 이제 생체 인식, 바로, 지문 인식 쪽에 대한 사업 진출을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뭐 보안 관련주라든지 또는 지문 인식 관련주로서 한번 묶였던 그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런 모멘텀들이 한번 발생되고 나서 주가가 좀 죽어있는, 살짝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죽어있는, 주가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바로, 지금 28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10월 28일. 그때 이제 그 주주였던 A모션이 장외 매도를 통해서 보유 중이던 자사주, 보통주를 일단 매도하면서, 일단 뭐, 자사주 매도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캠시스의 경우에는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 분야, 매출폭이 크게 늘어나는 어떤 그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진출하고 있는 바로 지문인식 관련해서 생체인식 쪽, 이 사업 분야가, 그 전에 한번 시세가 좀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또다시 추가적인 어떤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견조하게, 꾸준하게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강하게 어떤 실적의 성장을 한번 내주지 못하고 있는
네,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캠시스에 대해서는 추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매수가가 지금 2,200원 정도의 매수 가격이 잡혀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200원 정도면요 거의 고점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6월달에 거의 고점 자리. 이 자리에 따라붙으셨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도 2,200원 자리입니다. 이렇게 고점 자리에서 자꾸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목표 주가는요 2,200원이 한계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2,200원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종목 교체로 제가 갈아타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유입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타코 2,785원, 비중 60%, 좀 과하게 들어간 종목인데, 일단 이스타코가 현재 2,270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20%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요. 일단 이스타코가 관련된 종목이 있죠. 이 싸이 컴백 관련해서 시장 이슈가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타코와 이 DID, KD 미디어가 관련주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모습들을 보신다면 이 싸이 컴백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타코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함께 보면서 이스타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DI 종목군들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이전의 가격대에 꾸준하게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KD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스타코가 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우선 이스타코가 이 싸이 컴백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는 것은 맞지만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이스타코가 가지고 있었던 신뢰성이 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싸이 컴백 소식이 나왔던 그 날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바로 두 차례 정도 이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량의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자로 하여금 이 최대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모습이 불안하게 여겼을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반짝 이슈 안에서 이 움직임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이 투자자분들의 우려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밀려있는 상태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은 밀리면 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했을 때 2,200원이 꾸준하게 지켜줘야 되는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스타코는 다시 한번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싸이의 컴백 소식과 함께 한 차례 정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때가 손실폭을 줄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싸이 컴백 소식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따라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차후에 이 싸이 컴백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슈화가 조금 지나간다라면은 중국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싸이 관련된 이슈로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내년부터 좀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2,200원대 리스크 관리하시고 그리고 싸이 컴백에 발맞춰서 그 자리에서 빨리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LG 디스플레이네요. 매수가가 23,000원이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저는 이 기업만 보면 좀 한숨이 나요. 23,000원짜리. 지금 현재 21,6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뭐 높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언제부터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3월, 4월. 계속해서 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에 들어오고, 4월 달에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빠졌죠? 계속 빠졌습니다. 지금 21,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거의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자리가 21,000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종목이 싸 보이십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이때 잠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시점을 보고 이 기업이 지금 저점을 잡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제였나요? LG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이유는 바로 4분기 실적 기대감. 4분기 실적 과연 좋아질까요? 그렇게 레포트 보고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였습니까? 그때? 올해 1분기에도 LG 디스플레이 무조건 사야 된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주가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잠깐 지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MCI 지표입니다. 패널 지표죠.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패널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을 다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의 그 저가 패널
거기에 대해 지금 경쟁이 안 돼요,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4분기에 좋아질 거다. 이거 역시도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매수하신 분들, 물론, 지금 가격대가 뭐 21,600원, 뭐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유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겠죠?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교체하세요. 아쉽지만 저는 지금도, 네, 매도입니다. 매도 의견, 그리고, 종목 교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종목 상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이광무 멘토님 이번 주에 강연회하고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주일 내내 이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바로 마치고, 이 프로 마치고 3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 대한 변동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동에 빠르게 발맞춰 갈 수 있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대 포즈에서 강연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현장에 오셔갖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좋아해야 될지 또 이야기들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꼭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내용들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일은 2016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장이 1시간 늦게 시작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1시간 늦게 그래서 찾아올 겁니다. 자, 수능 보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실전인 만큼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기를 저희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